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4일 FOMC 정례회 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수준을 5.1%로 예상했다. 앞서 9월 FOMC 때엔 내년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예상했는데 0.6%포인트 올렸다. 점도표상으로만 보면 일러야 2023년 하반기나 2024년에나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뉴스. 미국이 한미일 대만 반도체 공급 망협이 재구성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만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 이후 5년간 일본 공급망에 13조 8천억엔 이상을 투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의 방일 출장에 맞춰 양국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쿡 CEO는 이번 일본 출장에서 협력사인 소니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애플은 일본 내에서 소니와 더불어 대만 TSMC와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 소니가 설계한 이미지 센서 제품을 TSMC가 신설 중인 구마모토현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해 애플에 납품하는 그림이다. 업계는 미국과 일본, 대만의 삼각 연대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패권 지도에서 소외당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다음 뉴스. 정부는 13일 강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후에 이번 제도 도입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장벽이라는 판단하에 철강 등 대유 수출 산업이 피해 입지 않도록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기업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효자 종목인 철강은 지난해 43억 달러를 이후에 수출했다. 알루미늄은 5억 달러, 비료는 480만 달러, 시멘트는 140만 달러를 수출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유를 방문해 이후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다음 뉴스. 프랑스 석유업체 토탈에너지스가 진행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했던 LNG선 17척의 재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주 금액은 2020년 당시 발주 성가보다 높게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총 4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을 개발하고 부유식 액화 설비를 통해 LNG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쪼개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주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3, 4분기 철강 부문 재고 자산은 13조 6,024억으로 지난해 동기 10조 7,150억 원보다 27% 증가했다.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재고자산 회전 일수도 증가세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 시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강 수요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철강의 업황은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 상황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수요 위축 해소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철강업계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다음 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시간 13일 사상 처음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점화에 사용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핵융합을 통한 순에너지 생성은 그동안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핵융합을 이뤄내기 위한 정도의 고온과 높은 압력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순에너지 생성이라는 난관이 돌파된 덕에 이제 핵융합 발전,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핵융합 발전으로 가정과 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용화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뉴스. 유럽연합이 TV에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8K 초고화 질 TV의 유럽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유는 내년 3월부터 27개 회원국에 대해 TV에 대한 전력 소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8K 협회를 비롯해 TV 업계에서 규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EU가 이를 수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디지털데이는 보도했다. 유럽은 OLED와 8K 등 프리미엄 TV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DSC는 8K TV 제조사들은 유럽에서 8K TV의 밝기를 줄이는 등 대안을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규제 강화의 결과로 8K TV 시장은 내년에 더 느리게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2월 14일 오후 10시 46분 원달러 환율은 1298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